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는 혹시 시간 여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진 씨처럼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는 생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그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저희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일 과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오늘 떠나볼 과거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2016년 3월 9일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는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신경망을 통해 결정을 내리며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로도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다는 바둑을 놓고 벌이는 대결이기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5번에 걸쳐 열린 대결의 결과는 4대1,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 한 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엔 4대1 알파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때 이세돌 구단이 이세돌이 패한 것이지 인간이 패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너무 멋졌어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너무 멋진 대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3연패 이후에 값진 1승을 거뒀을 때 모두가 정말 내일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후에도 알파고는 세계 최정상의 기사들을 상대로 전승을 거뒀는데요.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일본 랭킹 1위인 이야마 유타 구단 등 세계 최고수들과 30판의 대국을 펼쳐 모두 이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2016년에는 명예 프로 구단 단증을 수여하게 돼서요. 이제 알파고 구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파고 99단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은퇴했죠? 네, 맞아요. 지금은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알파고가 가진 소스를 다른 인공지능 개발 자원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2000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에서 그는 통일에 앞서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 한반도의 당면 목표라는 점, 한국 정부는 북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그를 위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북한이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던 건데 이걸 본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북한 평양 방송은 베를린 선언에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베를린 선언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지적을 하면서 허튼 소리라고 폄하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미묘하게 남북 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선언이 이루어진 지 3개월 뒤인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2박 3일 방문해 분단 55년 만에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6.15 남북 공동성명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과 또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합의, 남북 균형 발전과 교류 협력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해 말 그는 대한민국 민주화 및 인권 신장,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이러한 노력은 남북 관계의 역사상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59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랫동안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였던 바비 인형. 1959년 3월 9일은 바비 인형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아니, 바비 인형이 환갑이 넘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비 인형들은 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인형을 만든 제작자는 루스 핸들러라는 사람인데요. 1950년대 후반에 인형이라고는 갓난아기 인형이 전부였던 그 시절, 이 핸들러는 딸 바버라가 종이로 된 인형에 옷을 입히고 노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아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대입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 인형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먹혔던 거죠. 아름다움의 기준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출시 6년 만에 제작사는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크게 성공했는데요. 수십 년간 바비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금껏 10억 개 이상 팔렸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비 인형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면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넌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바비 인형의 철학에 맞춰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를 바비는 직업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초기와 비교해서 그 인형의 직업적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맞아요. 1960년대 초창기에는요, 간호사와 승무원처럼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들 뿐이었지만 이제 후로 갈수록 1973년에는 외과 의사 바비를 시작으로 80년대, 90년대에는 소방관, 경찰관, 파일럿, 또 2000년대에는 카레이서, 엔지니어, 건축업자 이런 다양한 직업들의 바비 인형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인형이었군요. 네. 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 대신 흑인과 아시안, 히스패닉 바비가 출시된 데 이어 통통한 바비와 키 작은 바비 등 현실적인 신체 비율의 바비도 등장했습니다. You can see the history of all our life. In the 60s, record player, and now she has an iPod.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바비의 도전.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 슬로건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어린 시절 참 그런 바비 인형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의 또 다른 뉴스로는 1871년 대원군 서원 폐쇄, 1957년 한백선 개통, 2002년 중광스님 타계, 2014년 경남 진주의 운석 낙하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